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강한 상승 출발했습니다. 대규모 감세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영국 정부가 감세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1985년 이후 달러 대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었던 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통적으로 증시 성적표가 가장 좋지 않다는 9월도 지나갔으니 이제는 이 추세의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모두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두 분과 함께하죠. 천명 마스터님, 혜왕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4일이 지났고요. 어제 감세 철회 영국에 그때 이틀 동안 지금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참 암울했던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이었는데 10월 시작하자마자 월화 일단 반가운 소식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은 좀 더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져서 좋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한 달이 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당장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 그다음에 CPI 발표, BC 발표, 그런 것들, 또 기업 실적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좀 무탈하게 좀 돼서 10월 달에 좀 웃는 그런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나름대로 많이 좀 분석을 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월에도 굵직한 증시 일정들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혜왕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왕입니다. 네, 주말에 강연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만석으로 좀 마감이 됐었어요. 네, 자리가 꽉 차서 사실 이제 4시간 동안 좀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 드린 내용이 이제 11,000 레벨링에서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가능성 구조가 보인다랑 어떤 근거를 내비쳤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장부터 시장이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좀 생길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대체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지 정확하게 한 포커스를 제대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점을 좀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이제 외신을 너무 많이 접하고 이제 러시아 이야기라든가 이제 최근에 오늘 또 북한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CPI 되기 전까지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1시간 동안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예.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강연에 와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회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지만 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성공 시나리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장의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두 분의 마스터님이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께 이야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내일 그 핫 이슈죠. 오페 플러스 회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예. 또 미증시 또 한국 증시에 어떤 변동을 좀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 전인 만큼 오늘 요거 유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네, 좋습니다. 미증시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내일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변곡점이 상당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 나름대로 좀 듭니다. 자, 그래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오프라인 정례 회의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긴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프라인 정례 회의를 참여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뭐 전원 참석은 못 할 겁니다. 일부 국가들이 참석을 할 텐데 내일 이제 참석이 되면 어떤 나라들이 참석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반드시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그죠? 지금 뭐 동원령을 지금 선포를 해서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안 좋게 지금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결국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재원은 뭡니까? 결국엔 석유잖아요. 그죠? 석유가 지금 많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러시아 자체가 유가를 끌어올려서 어떤 전쟁의 재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 결론은 얼마까지 오르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상하는 건 이제 미니멈 50만 배럴, 그래서 맥스 뭐 150만 배럴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만 배럴은 좀 과한 것 같고요. 한 100만 배럴 정도가 일단 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100만 배럴이라는 숫자라는 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전 세계 이제 그 수출량의 한 1% 정도 해당되는 어떤 그런 숫자예요. 1%면 상당히 작은 게 아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내 시장이 많이 요동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화두는 그죠? 감산이기 때문에 얼마를 올리느냐가 가장 핫 이슈인데 100만 배럴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산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또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이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과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11년부터 15년 요 사이인데, 자, 요때가 110달러 이제 타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죠? 3번 정도. 3번 정도에 최후했던 게 2014년입니다. 자, 이걸 공교롭게 또 희한한 현상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던 그때예요. 지금하고 희한하게 또 맞물리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또 6월 초 정도 될 겁니다. 6월 초에 한 112달러, 약 한 11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하다가 뭐 저번 주 그죠? 저번 주에 이제 뭐 연 저점 1월 달 근저까지 왔는데 자, 이런 비슷한 현상이 또 생겼어요. 결국엔 러시아가 주범이 돼서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이상한 형국을 맞았어요. 근데 이때는 2014년 같은 경우 상당히 기간이 짧게 끝났습니다. 왜? 이때 이제 그 오바마 정권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 오바마 정권 시대였는데 이때 이제 뭐 셰일가스, 셰일오일에 대한 어떤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상당 부분 이제 장기간 고유가가 아니라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하고 좀 다른 상황은 뭐냐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그죠? 뭐 그린 에너지 때문에 일단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이제 하는 거를 지금 정지를 지금 법령으로
애낙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6월 달처럼 만약에 내일 오펙 플러스가 100% 감산이 100만 배럴 감산이 나올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6월 달처럼 단기 급등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으로 좀 남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에는 어때요? 6월 CPI를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때 9.1%라는 숫자가 나왔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고유가였죠. 고유가. 그러면 이제 8월, 7월, 8월 CPI 때는 어떻게 됐든 유가가 좀 하락의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숫자가 좀 좋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다시 복병이 돼서 100만 배럴을 10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이게 6월처럼 6월 달에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6월 달에 기본적으로 그 고유가가 되면 지금 증시는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 지금은 복잡 다양하죠. 뭐 달러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과연 이게 다시 한번 그 감산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내일 어떤 시장에 상당한 변곡점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거기다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또 수요일이죠. 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일단 뭐 많이 재고가 줄었어요. 이번 주에도 만약에 재고가 또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유가에다가 100만 배럴 감산에다가 또 이 재고까지 감산이 된다면 상당히 시장의 충격이 더 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내일 또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0월 5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5%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그래서 다시금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10월 5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이어서 해영 마스터님께서는 또 시장에 어떤 이슈를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감세한 철회 네. 뭐 이 부분하고 내일 오펙 회의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좀 물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잖아요.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9월 CPI 때 기본 CPI보다 좀 근원을 좀 집중적으로 봤단 말이죠. 예. 사실. 근데 이걸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좀 설명만 한 번만 들어가자면은 근원 CPI라는 좀 정의를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일 감산에 대한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0에서 150만 배럴 감산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이제 밴드 설정에 대한 부분은 90달러 이상, 95달러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근데 이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제 증시에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좀 상관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9월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형태가 CPI를 봤기 때문에 연관성을 크게 짓지만은 9월부터 갑작스럽게 CPI는 내려갔는데 근원 CPI는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에너지는 제외하고 보자라는 견해가 굉장히 커요. 이 어떤 긴축에 대한 형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에 감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발생하더라도 증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좀 연관성을 짓지 맙시다, 웬만하면.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식품 및 에너지. 우리가 뭐 이제 13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9월에 이미 증명이 됐었어요. 물가는 떨어졌는데 근원 물가 자체는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어떤 시장에 대한 논리가 입증이 된 거고, 내일 감산에 대한 형태가 드러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유가 관련해서 차트 설명하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 파동에 대한 추이는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제일 봐야 될 게 이제 영국이죠. 네, 영국.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감산에 대한 부분을 좀 철회하기를 시작했어요. 감세안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들어가는 구조는, 제 의견은 사실 영국과는 좀 별개라고 보고 있어요. 냉정하게. 영국과는 좀 별개다. 제가 이번 강연회 때 좀 설명드렸던 게, 사실 어떤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드렸었는데, 그냥 시의성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이제 물가를 좀 기다리는 구간 내에서 이제 영국이 감산을 철회하고 채권 매입을 하겠다, 이 진행이 있는데, 채권 매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짧은 기간, 1, 2주 동안에 대한 어떤 영향권 발휘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것 또한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연회 때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12,000까지는 회귀가 가능하다. 일단. 그리고 CPI 대기 때까지는 박스비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시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새 최근에 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인버스, 뭐 이제 SQQQ, 뭐 이거를 새로 지금 해도 되나요? 뭘 해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늦어도 매주 늦은 타이밍이다. 예. 지금 시장에서 이제 16,000 레벨링에서 11,000 레벨링까지 보고 이제 떨어진 시장에서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폭 자체 굉장히 낮은 시장이에요. 굉장히 낮은 시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버스,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구조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구조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추구하지 않는 거를 권유드리는 바예요. 지금은 만약에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되고 내년에 있을 4.75%에 대한 형태 있죠. 이제 미국 금리 기준으로 4.75%에 대한 형태 자체가 조금 고정적으로 바뀐다면은 10월 장은 무난하게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로 돌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어요. 10월 장세는. 뭐 근데 12일 날 우리가 또 이슈가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가 있죠? 시청자분들 딱 나와야 되죠. 네,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가 스프레드가 75bp인데 금통위가 12일 날 발표해서 빅스텝 밟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번 10월 달은 25bp로 좀 축소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미 증시 오름에는 코스피도 반등 조정을 주는 구간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 조정을 주는 구간.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2350선까지는 쉽게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럼 숙제가 좀 많이 있죠. 자, 이번에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CPI 발표 직후 내년 3월, 5월에 있을 미국의 최종금리가 그대로 고정적으로 박혀 있어야 된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나스닥 때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혼선을 갖지 말자고요. 제가 시황이라는 걸 좀 쉽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일 포커스 맞춰야 될 거는 다른 거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요? 예. 저는 좀 항상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렸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뭐야 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물가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물가로 인한 최종금리에 대한 변경안이에요. 정확하게 포커스 맞춰야 될 건. 자, 물가가 지금 만약에 9%, 10%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종금리가 4.75로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시장 올라요. 자,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시장에서 최종금리에 대한 확률이 5%, 5.25%까지 올라요. 변경안이. 그럼 시장 떨어지는 거죠. 왜냐? 추가로 반영하는 거니까. 저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4일
이번 달 초 기준으로 시장에 금리 몇 프로 반영했습니까? 4.75%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1월에 있을 FMC 회의, 12월에 있을 FMC 회의, 저는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크게 의미 없다는 주의예요. 그때 가면 또 리뷰 꺼내겠죠, 프리뷰. 자, 이번에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000 레벨링까지 반영한 어떤 증시에 대한 시장이 금리를 몇 프로 반영했는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자, 차트 보시면은 11,000 레벨링까지 선물지수 반영한 시장이 16,000 레벨에서 이게 4.75% 반영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평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예요? 3.25%잖아요. 또 이제 월말 되면은 또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겠죠. 과연 미국 자이언트 스택 갈 것인가? 빅스택 갈 것인가?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거의 확률을 고정을 지었지만은 지금 시장을 해석하려면은 그 다음 달 있을 페드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금리에 대한 상단 밴드가 4.75에서 고정이 됐구나. 여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우린 쓸데없는 해석을 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발표 이후 최종금리 변경, 확률 변경표 그걸 보고서 시장 대응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영국발 이 이슈 터지고 그리고 이제 내일 감산한 그 유가 관련해서 감산도 있겠지만은 다 별개의 조건이에요. 파운드엔 영향이 끼치겠죠. 당연히 당국 환율인데 원유 관련, WTI 관련해서 영향이 끼치겠죠. 에너지의 감산한 발표인데 증시엔 영향이 제한적이라 이거예요. 지금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갔죠. 그때 국채 금리에 대한 상당 고정이죠. 근데 그 상당 고정 가능성이 채권 스프레드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좀 강연회 때 하드코어 했어요. 내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쉽게 풀이를 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차트적으로 좀 이따 제가 더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저는 오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CPI 전까지는 박스피라고 봐요. 박스피.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그럼 또 공포에 휩싸이겠죠. 이거 또 떨어지나? 근데 또 올라요.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단순 대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딱 거기만 집중하면 돼요. 증시 관련해서는. 아시겠죠? 지금 오늘 국내 관련해서도 뭐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전쟁 이슈 뭐 이제 외부적인 이제 에너지 이슈 이거 관련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표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10월에 있을 또 9월의 CPI 발표 또 이 최종 금리에 달려 있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마스터님 두 분의 이 성함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질문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어서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과매도 인식 확산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국제금리 안정화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의 100배럴 감산 논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영국이 감세한 일부를 철회하며 달러 대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 주요 상품들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3.26% 오른 11,6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21% 오른 온스당 1,72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2.21% 오른 배럴당 8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1.35% 상승한 1.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페리티를 회복한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첫 거래일에 상승 마감을 했었던 미증시 오늘까지도 강한 체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확인한 바와 같이 3%대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굉장히 고심이 깊은 표정으로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께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결국에 이제 그 영국의 감세철로 인해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예. 야 이렇게까지 오를 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일단 예. 상승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난 9월에 좀 네. 많이 떨어졌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어제보다 더 많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강하네요. 나름대로 좀 원인을 살펴보니까 네.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0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네. 아까 유로도 지금 그 페리티를 이제 깨고 1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예. 영국 파운드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도 지금 파운드는 약 상승 중인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국채 10년 만기 국채 같아요. 국채가 지금 거의 3.9까지 갔다가 지금 3.6 정도, 그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114까지 그 달러 인덱스 갔을 경우이죠. 전 세계들이 어떻게든 뭐 달러 국채를 좀 많이 지금 파른 상태다 보니까 금리가 좀 많이 뛴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일단 상당히 파는 걸 일단 유보로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좀 많이 좀 국채를 지금 그때 항상 고환율일 때 그죠? 그때 많이 좀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채 10년 말 국채 하락,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하락. 거기에 반대로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어떤 유로, 그다음에 파운드의 어떤 강세로 인해서 오늘도 이 나스닥이 강한 지금 어제보다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자리값을 못 드린 거는 뭐냐면 너무나도 예상했던 너무나도 많이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입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잖아요. 그죠? 내일 유가의 어떤 향방을 좀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 6월 달에 저번 6월 달에, 그죠? 유가를 제가 보면서 왜 나스닥이 내일 어떤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 그걸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에너지 일봉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8일 날, 그죠? 6월 8일 날 112.98이라는 숫자를 찍었어요. 거의 113이죠. 그죠? 6월 8일 날. 그죠? 자, 6월 8일 이렇게 찍고 나서 계속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스닥을 한번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자, 나스닥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6월 8일. 6월 8일이죠. 여기서부터 계속 연저점을 찍었어요. 그죠? 오늘 뭐 저번 주에 이제 또 한번 찍고 월요일 날 그죠? 월요일 날 연저점을 찍고 이제 뭐 지금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에도 상당히
유가가 하락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 데이터만 봤을 때 과거 데이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 당시에 뭐 달러도 많이 하락했던, 인덱스도 내려갔던 상태고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갔던 상태였어요. 거의 1%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4%대를 좀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염려스러운 게 또 그겁니다. 10년물, 30년물은 뭐 많이 조금 내려와 있는데 자, 2년물이 지금 아직도 4%대라는 게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는 어떤 무조건 나스닥은 상승장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떤 변수가 오펙 플러스라는 변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서 뭐 이제 어떤 저점이다, 베어마켓 랠리라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좀 신중하게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관망을 하십시오. 내일을 또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은 증시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해양 마스터님과는 달리 내일 이 유가 향방에 따라서 나스닥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당일에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동일하게 또 오늘 당일에는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팻말을 들어주신 해양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를 봤으면은 네. 전일 봤어야 된다. 전일 봤어야 된다. 네, 어제. 그럼 수익 많이 보고 계시겠네요. 네, 저는 전일 매수 보라고 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네. 지금 오늘은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 평가를 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23시 22분부로 시장의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단일 고점. 지금 파동을 보게 된다면 상단에 일단 3파동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고점 형태가 마무리가 됐는지 체크가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뷰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앞으로 좀 새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구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 편대 보시면은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그리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추세가 시작을 해요. 예, 이 2차 추세죠. 근데 제가 어제 좀 요청드린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 자리. 매수를 보더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사인 형태가 보게 된다면은 이제 11,000레벨링부터 거의 나와요. 근데 지금 11,63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보려면은 전일 봐야 되는 차트 흐름도고 지금은 다소 늦은 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영국이 뭐 이제 감세안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 뭘 했다 아닙니다. 예. 그럼 이유를 어떤 걸로 보실까요? 지금은 단순해요. 지금 다음 주 CPI 때까지 네.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자면은 지금 시장이 11,000레벨링까지 떨어진 거는 금리가 4.75%를 반영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 강연할 때 좀 센세이션한 얘기를 했어요. 제로 금리에서 첫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은 예. 실제로 미국이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을 해왔거든요. 안 쉬고 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시장이 오히려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시작할 때부터 최종 금리를 설정을 바꿔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 금리가 계속 변경하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게 있어요. 이거를 매크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 백날 봐봤자 다 똑같아요. 이 얘기도 꺼냈습니다. 네, 차트 공부 그만하라고 좀 얘기 드렸어요, 제가. 그 6개월 하는 공부랑 이제 1년 하시는 공부랑 3년 하시는 공부랑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왜 차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면은 사람이 간사하거든요. 간편한 것만 원하고 간단한 걸로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11,000레벨링까지 4.75% 반영한 겁니다. 4.75%.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피예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박스피 형태 띄어요. 박스피 형태.
오르지도 떨어지도 못하고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반등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어디까지 나오냐라고 평가를 드린다면은 네, 궁금하네요. 네, 잠시만요. 일단 이제 오늘은 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그 박스권이 어느 선까지 상단을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12,000 레벨링까지는 쉽게 도달을 해요. 12,000선이요. 네, 12,000선까지 쉽게 도달해요. 여기서 네. 한 번 더 떨고 했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13일 날 있을 CPI에 대한 발표치가 내년 3월, 5월에 있을 확률을 어떻게 바꾸냐가 지금 시장의 포인트예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혼선이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가 보고 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자, 우리 CPI가 뭐 9%가 됐습니다. 8.5%가 됐습니다. 8.7%가 됐습니다. 하고서 그 수치를 가지고 시장을 하락합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판단하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맞춘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최근에 9.1% 나왔는데 시장이 올랐어요. 6월, 7월에.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9.1% CPI가 최고치로 나왔는데 시장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기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물가에 대한 발표치가 시장에 대한 최종 궤도를 어떻게 바꾸냐가 포커스라 이거예요. 확인하는 방법 알려줬죠. 금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화면 좀 잠깐 변경할게요. 네. 우리 이번 달에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 이번 달 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초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예. CPI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원 물가랑 일반 물가를 지금 했는데 네. 일반 물가를 딱 발표했는데 일반 물가는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근데 근원 물가는 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떨어졌거든요. 네. 에너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시장에 대한 논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9월, 10월에. 네. 근데 내일 감산이 과연 증시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장이 이미 에너지를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상당수가. 많이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어떤 사우디에 대한 입장에서 어떤 유가에 대한 부분을 90달러 내폭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산을 좀 진행하는 경향이 큰데 내일 오펙에 대한 감산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9월 10일 때 CPI 발표 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가만 봐야 돼요. 유가만. 감산이 발표가 나면은 유가만 봐야 돼요. 유가만. 단순하게. 자, 그리고 지금부터 차트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논거했던 시황에 대한 전개만 좀 펼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6월, 7월에는 우리가 사건 자체 히스토리를 좀 읊어보자고요. 6월, 7월에 시장이 상승 구조를 들어갈 때는 오히려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구조가 여기서 3.75로 규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언제부터 시장이 또 다시 재차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탁 나와야죠. 예.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탁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FOMC 회의록부터예요. 회의록부터. 이때 뭐 나왔죠?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한다. 좀 더 긴축적으로 가겠다. 예. 그 날짜가 이 날짜죠. 그리고 잭슨홀 열렸죠? 예. 그리고 또 CPI 열렸어요. 시장이 긴축.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4.75까지 왔어요. 여기가 4%였고. 예.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상황이. 지금 회원님,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들어갑니까? 라고 저한테 제일 많은 질문을 해요. 그죠?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환율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바닥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답변 주시나요? 네, 몰라요라고 얘기해요. 네. 몰라요. 웃기죠? 저는 경제TV 나온 애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른대. 왜 모르냐고 얘기해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해석 자체가. 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 CPI 발표로 딱 떨어지는데 확률이요 5에서 5.25까지 또 추가 스텝 올려버려요. 파월 마음이에요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FMC 마음이고. 야, 우리 좀 더 안 되겠다. 좀 더 밟아보자.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 하락하는 거고. 결국에는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경안을 가질지 그걸 보고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짧은 모멘텀에 대한 시장인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완전한 시장 상승, 야 이제 끝났다, 바닥이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이거를 보려면요 힌트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힌트가 네 글자라고 얘기했죠. 연준 피봇. 연준이요, 야 우리 24년도부터는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할 거라 라고 계획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장이요 바닥 찍은 거예요. 아예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때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뭐예요? 그거 발표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고. 과연 지금 시장에 대한 다수 참여자들이 미국 연준에 대한 이제 최종금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가 결국 상방과 하방의 지배를 구조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저점 가능성은 노예요. 근데 저는요 차트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맞춰왔거든요. 지금 11,000 레벨링까지 일단 내려간다고 했어요. 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얘기하고 또 11,000 레벨링까지 떨어지는 거 얘기하고 여기서부터는 매도 더 이상 안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SQQQ 가지신 분들은 다 풀라고 얘기했어요. 인버스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강연회 직전에 다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 올랐는데 또. 안 그래요? 지금은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 CPI 발표 뜨는 거 보고 대응 전략 자체를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날짜 확인해 보죠, 여러분들. 네,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박스 P 구조가 가장 어울리는 시장이에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 이렇게 보는데 오늘 MACD 어떻게 돼 있어요? 전일장에서 이 자리가 가장 나이스했죠. 전 이 자리에서 실제로 매수 타라고 했어요. 계속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까? 매매하면 안 되죠. 내일 여러분들 한 13,000 레벨링 정도 오면은 그때 지지받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매수 대응 재차해 봅시다. 그때 되면은 다시 MACD가 상황이 수급이 와전이 될 거고 다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합시다, 이때. 지금 뭐 한다고 오늘 급해요. 다 올랐는데 대응 못했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시장을 보면서 쉬는 날도 있고 내일 다시 재차 대응하는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 일단은 4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 가능성이 진짜 높고 오히려 CPI 관망장세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평가했던 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 떨어지고 있죠.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 자, 그리고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자, 일봉 차트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거. 딱 보세요, 이거. 자, 딱 선 3개만 긋고 끝나는 거예요, 선 3개만. 딱 선 3개. 이게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시장에서 완전한 상승 전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뚫어야 되는 가격대가 12,600대다. 그러면은 시장은 더 이상 하락을 안 합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CPI 전까지 오를 수 있는 최고점은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12,50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500까지도. 완전히 관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관망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커스예요.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방향성이에요. 확실하게.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래서 시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차트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정답을 찾으려고 항상 추구를 하니까. 시장이 뭐에 포커스 맞춘지 그걸 보면 정답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데 차트를 보고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차트에서도 지금 일단은 12,500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차트에서도. 자세한 거는 차트 분석은 제가 내일 노란톡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일단 봉쇄가 마감이 들어간다면 최근 있었던 하락에 대한 랠리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하락장이 12,500부터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방향성 똑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금 오늘자로 1차로 펴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박스피예요, 박스피 연출.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상하방으로 구조화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갈 거예요. 일주일.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게. 자, 우리 코스피 차트 오늘 반등했죠? 네. 근데 저는요, 항상 솔직해요, 네. 여러분들. 코스피는 2350선까지는 일단 오릅니다. 2350선까지. 자,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악의 국면이에요. 지금 일단 갭 자체 있죠. 네, 여기 매우로 들어가요. 나스닥 반등 들어가면. 근데 시장이 나스닥이 상승에 올라가면 반등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 모멘텀 구조가 아예 깨져버려요. 근데 이번 10월에는 이제 어떤 채권, 이제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한국은행 금리 인상 차례니까. 예, 지금 시간 관계가 없는 상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 드리자면은 2350선까지는 회복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리가 다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경고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되는 10월 13일까지 미증시는 이제 11,000선에서 12,000선까지 박스권 오갈 수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2,350선 도달 가능하다라고 투자칩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천명 마스터님께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뭐 오늘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7월 말이나 8월 중순까지 베어 마켓 랠리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또다시 이제 어떻게 상승 이틀간의 어떤 상승을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걸 딴 거 없이 자 얼마까지 올라가고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건 신만이 아는 영역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데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나스닥 제가 주력을 하는 게 S&P입니다. 여러분들 S&P에 대해서 신경을 매번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P가 가장 기준이 되는 어떤 지수기 때문에 나스닥만 계속 몰입하시면 상당히 투자하는데 낭패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그죠?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면은 백전백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 공개 방송에 오시면 1000명이라는 사람은 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구나. 내일 와서 보시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분석 또 추세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제가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가지고 많이 시청하시고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서명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CPI 발표 전까지 미등시 이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